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바로자산을 운용의 윤정식 상무 웹캠으로 연결합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난주 증시부터 좀 돌아보겠습니다. 사실상 국내 증시는 좀 계속 부진하다가 막판에 약간 반등하는 모습이긴 했는데 지난주에 대한 시장 해석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사실 증시가 걱정이 좀 많이 됐었죠. 특히 17일 수요일에 하락을 보고서는 좀 더 많이 하락하는 건가? 사실 우려감이 좀 많았습니다. 이유를 좀 살펴보면 시장이 처음에 그러니까 1월 초에 1월 2일 날 상승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죠. 그런데 2600선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1월 3일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초반에 이 하락이 시작되었을 경우에는 이 너무 급하게 올랐던 부분에 있어서의 일정 부분의 되돌림 현상, 그러니까 국채 금리도 너무 빨리 떨어졌고 지수는 너무 빨리 올라갔고 이런 부분이 이제는 어느 정도 속도 조절, 좀 조정이 나오는 거다. 사실 이게 맞았죠. 이런 부분들이 좀 맞았었는데 문제는 미국 증시도 이 당시에 뭐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왔었고 국내 증시도 조정이 나왔는데 국내 증시의 조정이 훨씬 더 깊었습니다. 시장 예상 정도는 막 2,550선 정도 오면 어느 정도 지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수가 계속 떨어졌죠.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이 1월 달은 거의 다 음봉이죠. 그만큼 시장의 하락이 굉장히 좀 깊었었다가 지난주에 이 월요일 날은 하락이 멈췄죠. 거의 강보합권 정도에서 끝났고요. 그런데 화요일과 수요일 날 이틀 동안 거의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한 90포인트 정도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게 이틀 동안 너무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게 시장의 염려를 자극하는 첫 번째 요인이었고 두 번째는 1월 16일 화요일 날은 121선을 하회를 했습니다. 2,500선을 아래로 2,500선 아래로도 내려갔고 121선도 하회를 했고요. 1차적인 지지선, 심리적인 지지선까지 무너졌죠. 그런데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좀 멈추면서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그 바로 아래에 61선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61선도 그 다음날 17일 날 뭐 굉장히 길게 음봉냈죠. 2,435포인트까지 2,450포인트도 확 하회를 했습니다. 61선은 뭐 지지도 못했어요.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외국인이 굉장히 그날 많이 팔았었고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걱정을 하죠. 차트상으로는 지지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2,400선까지 좀 열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스럽게 이 목요일 날은 하락을 좀 진정시키면서 소폭 반등을 했고요. 금요일 날 32포인트 반등을 하면서 다시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우선 61선까지 이탈했다가 소폭 반등하면서 하락이 진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주 후반에 이런 반등이 사실은 수급적으로는 금요일 날은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기관은 아직까지는 순매도인 상태. 근데 좀 특징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 이 현물에서는 외국인은 월, 화, 수, 목 팔고 금요일 날 샀어요. 이 기관은 월요일 날 조금 사고 화, 수, 목, 금 4일 팔았는데 뭐 그냥 외국인 기관 그러니까 현물 거의 팔았죠. 근데 이 선물로 가보면 외국인은 최근 선물 추세가 1월 달 들어서 1월 18일 하루 빼고 다 매도했고요. 기관은 전부 다 매수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와 기관의 매수가 맞섰는데 이 목요일 날 외국인이 매수했어도 기관의 선물 매수 그리고 금요일 날은 기관의 선물 매수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좀 상승하는 모습들 그리고 또 특징적인 부분이 연기금이 1월 들어서 전거래일 1월 2일부터 1월 19일까지 전부 다 매도를 했다는 점. 그러니까 뭐 운용사 교체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연기금의 수급도 상당히 좀 좋지 않고 뭐 투신도 사실 대체적으로 좀 매도에 좀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용사를 통해서 나오는 펀드들은 대부분 좀 매도인 그런 상황들이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좀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종목을 좀 살펴보면 우선은 코스피 외국인의 매수 종목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종목에 집중적으로 매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강하게 좀 순매수가 되면서 주간 단위로 1,647억인데 삼성전자 순매수의 이유는 마지막 거래일에 외국인이 4,790
4,795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 삼성전자 화수목은 팔았는데 금요일 날 워낙 많이 샀기 때문에 순매수로 좀 잡히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하이닉스는 목요일과 금요일, 월화수는 팔고 목금은 샀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432억 원 순매수했는데 주 후반에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매수했는데 미국에서 이 반도체 분위기가 좋았죠.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순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포스코 그룹주들도 분위기 좋았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퓨처엠까지 포스코 그룹주들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그 외에 일부 전기전자 종목들, 이 LG 이노텍이라든지 삼성 전기, HD 현대 일렉트릭을 좀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근데 매도로 가보면 좀 특징적인 부분이 은행주들 이 매도를 했고 보험주들도 좀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눈에 띄는 게 LG화학하고 오리온인데요.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M&A로 인해서 이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기관 쪽으로 넘어가 보면은 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ETF 매매가 굉장히 많은데 특징이 좀 없어요. 인버스도 사고 그냥도 사고요. 그래서 상승과 하락 모두 다 좀 사는, 종목보다는 ETF에 좀 더 투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종목으로 그래도 좀 찾아보면 이 전기전자 쪽에 있어서의 에코프로 머티리얼, 삼성전기, LG이노텍, 솔루엠을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삼성전자가 매도에서는 코덱스 레버리지와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상위권에 있는데 삼성전자, 종목별로는 삼성전자가 매도 1위입니다. 근데 이 기관도 매도가 좀 약해졌죠. 매도 강도가. 그렇지만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매도 1위라는 것. 그리고 이 현대모비스, 기아, 현대차, 이 자동차 종목들을 일부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매도 금액이 굉장히 크지는 또 않습니다. 매수 금액도 크진 않고 기관은 약간 좀 관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여졌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면 코스닥은 하락이 좀 코스피보다는 하락폭이 좀 적었죠. 하락폭은 적었지만 이 상승폭도 좀 적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코스피도 화요일과 수요일 많이 하락했다가 목요일, 금요일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코스닥은 월, 화, 수 하락하고 목금 반등하는, 특히 코스닥도 수요일 날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반등폭이 사실은 굉장히 좀 미미했어요. 양봉의 길이도 좀 짧고요. 그렇지만 코스닥에서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면 코스닥도 사실 지지선이라고 생각했던 이 121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수요일 날 이탈했는데 61선은 그래도 잘 살리면서 다시 소폭이지만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 그러니까 61선보다는 위에 있다라는 게 코스피와는 좀 차이점이고요.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은 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월요일 샀고요. 화요일, 수요일 팔았고 목금 샀는데, 기관은 화수목금 4일 동안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의 수급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우호적이다라는 점. 이 기관의 우호적인 수급에는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이 기관들은 대체적으로 코스닥은 좀 사는 그런 모습을, 전체적으로 수급을 봤을 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어떤 종목을 샀는지를 좀 살펴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눈에 확 띄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인데요. HPSP, 그리고 제주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주성엔지니어링, 이 덕산 테코피아,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매수 상위에 상당히 많이 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이 주 후반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좀 많이 샀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는 그거보다는 수급이 조금 더 나아요. 마지막 날만 산 게 아니라 그래도 수목금을 샀다든지 화수목금을 샀다든지 전체적으로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장비주들은 수급이 좀 깨지지 않고 매수에 좀 가까운 그런 모습을 외국인 매매 종목에서 좀 많이 보여줬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는 매도를 했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 엔터주들도 매도를 했는데요. JYP 엔터, YG 엔터, SM까지 전체적으로 엔터주들은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관 수급으로 좀 넘어가 보면, 기관에서는 이 외국인과 공통적인 모습은 반도체 매수했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오테크닉스, 원익 IPS, HPSP, ISC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은 공통적이었는데, 이 LNX라든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 종목들도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팔았었는데 이 2차전지 소재주들, 기관은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 LNF를 기관이 굉장히 좀 많이 샀죠. 이 기관의 순매수가
이 기관의 매수가 코스닥에서 이 화수목금 4일 동안 강하게 순매수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LNF의 영향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LNF 코스피 이전 상장 그러면서 LNF에 대한 매수가 상당히 많이 쏠렸고 이 1월 16일 날 LNF 8% 급등하는 날 외국인과 기관이 상당히 많이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LNF 때문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수급이 이 기관에선 좀 착시 효과로 느껴질 정도로 확실히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반도체는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반도체 장비주들은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로 좀 넘어가 보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국내 증시와 비슷한 모습은 있었어요. 금리 인하 지연 우려감. 그러니까 3월 금리 인하 확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죠. 계속 낮아지고 3월보다 이후에.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하는데 3월보다 이후에 할 거고 금리 인하 횟수가 6회가 아니라 3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런 목소리들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금리 인하 지연에 대한 우려감으로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주 후반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이 미국 증시 보면 국내 증시 좀 아쉽죠. 미국 증시는 S&P 500 2년 만에 사상 최고치 기록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최고치보다 한참 부족하죠, 지금. 그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미국 증시도 국내 증시처럼 좀 지지부진한 모습은 보여줬는데, 국내 증시가 좀 더 많이 하락했고요. 상승은 미국 증시가 좀 더 많이 했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 국내 증시도 금요일 날 반등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미국 증시랑 국내 증시 공통적으로 반도체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대형 기술주들, 애플을 비롯한 미국 증시 대형 기술주들도 금요일 날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지정학적 우려감이 나오면서 WTI는 74달러, 이 두바이 같은 경우는 79달러대를 기록을 하면서 국제유가 다시 한번 상승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영향을 많이 못 줬습니다. 금리에 대해서도 FOMC 위원들이 보수적인 발언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금요일 날 이 시장의 급등에는 별 영향을 못 주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 좀 좋지 않은 분위기로 지난주에 시작을 했지만 주 후반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악재들이 나왔어도 별 신경 안 쓰고 상승할 만큼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지난주에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와 미증시는 조금 다른 흐름 속에서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요. 수급까지 저희 함께 분석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좀 분위기 반전을 노려볼 수 있을지 이번 주의 주요한 일정들도 함께 알려주세요. 네, 월요일 같은 경우 오늘 중국 LPR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1년과 5년물이 이전에 각 3.4고 4.2%인데 중국에서 금리 사실 계속 안 만지죠, 별로. 이 중국 시장이 지난주에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중국에서 금리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이 시장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12월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가 월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화요일로 넘어오면 한국 12월 생산자 물가지수, 유로존의 1월 소비자 신뢰지수, 미국의 1월 리치먼드 여는 제조업 지수, 이거 중요합니다. 미국의 1월 리치먼드 여는 제조업 지수, 그리고 BOJ 통화정책회의인데 일본은 계속적으로 좀 동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인데요. 존슨앤존슨, 제너럴 일렉트릭,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로키드 마티니인데 마이크로소프트와 넷플릭스 이 마이크로소프트 분위기 계속 좋죠, 주가 분위기가. 근데 이 실적도 잘 나오는지 여부, 그리고 넷플릭스,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죠. 그래서 이 두 종목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화요일 날 국내에서는 현대건설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건설주들 분위기가 최근에 좀 보수적인 분위기들이 많은데 현대건설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잘 관찰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수요일 같은 경우는 한국 1월 소비자 신뢰지수, 일본 12월 무역수지, 미국과 유로존, 독일, 영국, 일본, 호주의 1월 마켓 서비스업 PMI 잠정치가 나오는데 많이 나오죠. 수요일 날 이 마켓 서비스 대조업 서비스 PMI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BOC 통화정책회의도 역시 BOJ와 마찬가지로 동결 예상을 하고요. 실적 발표에 있는데 AT&T, 테슬라, IBM, 램리서치 있는데 테슬라와 램리서치, 테슬라는 국내 이 2차전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에 영향을 많이 주고요. 그리고 램리서치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영향 많이 줄 수 있다는 점. 한국은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목요일로 넘어오면 한국의 2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와 4분기 GDP 잠정치가 발표됩니다. 독일 IFO 기업 환경지수, 미국 12월 내구재 주문과 미국의 4분기 GDP 잠정치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미국 12월 신규 주택 판매와 건축 허가, 1월 캔자스 시티 여는 제조업 지수 있는데 22 통화정책회의 중요하죠. 예상 여기도 동결입니다. 금리를
올릴 수는 없죠, 지금.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하하긴 인하할 텐데, 올리기에는 부담스럽고, 근데 먼저 내리자니 이것도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화정책회의는 대부분 좀 동결의 분위기가 당분간은 좀 나타날 가능성,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와 가능성이 훨씬 커지거나 인하를 하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 컴캐스트, 아메리칸 에어라인, 인텔, 비자의 실적 발표가 있고, 한국이 이날은 좀 중요하죠. SK 하이닉스, 삼성 SDS, LG 이노텍, LG전자 확정치가 있는데, SK 하이닉스 반도체 실적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일본 11월 경기 선행지수 확정치와 영국 1월 GfK 소비자 신뢰지수, 미국 12월 PCE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 미국 12월 PCE 물가지수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 발표 미국에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한국에서는 현대모비스와 LG에너지솔루션 실적 발표까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과 미국의 경제 지표가 계속 중요하죠. 그리고 이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금리는 동결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언급들이 나오는지는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과 한국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기업들 실적 발표, 국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미국에서도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미국과 한국의 주요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일단 펼쳐지는 부분들이 각국의 금리 결정이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국내 기업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까지 개별적으로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좀 어떤 전략들을 잡아야 될지 국내 증시와 미증시에 대한 전략까지 알려주세요. 우선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 국내 증시 분위기가 모두 다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 국내 증시 모두 우호적인 분위기로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반도체와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지난주의 흐름을 이번 주에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도 계속 매도를 하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현물에서 외국인 수급이 매수로 바뀌었는데 지난주보다 훨씬 나아진 그런 국내 증시의 외국인 수급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국내 증시, 미국 증시 모두 다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상승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반도체와 빅테크 기술주에 대한 강세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국내 증시, 미국 증시 모두 공통적인 부분이 우호적인 분위기로 시작을 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렇지만 추세적으로 상승하기에는 모멘텀이 없죠. 지금 모멘텀이 없습니다. 지금 상승하는 거는 좀 너무 많이 하락했다라는 점, 시장의 분위기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좀 그렇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상승한 이후에는 다시 횡보하는 얇은 박스권 안에 있는 박스권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도 주신 전략들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의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 주에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예상 밴드를 2380에서 2500선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상단이 좀 막혀 있죠. 추세 반등은 아직이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